안녕하세요. 책을 듣다의 작가 유연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주식회사 중앙북스에서 펴낸 정현주 라디오 작가의 그래도 사랑이라는 책인데요. 먼저 이분에 대한 간략한 소개의 글을 읽어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정현주 씨는요, 라디오 작가신데요. 1997년 KBS FM 가요광장을 시작으로 MBC 별이 빛나는 밤에, KBS 최강희의 야간 비행 등과 함께 했으며, 지금은 KBS 장윤주의 옥탑방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요, 스타카토 라디오, 스타일리시 싱글 여행 등이 있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그래도 우리 사랑하길 참 잘했다. 그 사랑은 아팠던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즐거웠던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뇌는 여러 가지 기억 중에서 고통을 가장 먼저 잊도록 구조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살아가려는 뜻이라 들었습니다. 서둘러 고통을 잊고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또 사랑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두려워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춤거리고 물러서고 상대가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확신이 더 또렷해질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리던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어리석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사랑을 보지 않고 사랑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내 안의 상처만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또 말하는 책 속의 제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길고 어둡던 터널이 끝났습니다. 가장 간절했던 생각은 그래도 사랑하길 잘했다는 것이었고요. 강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비련의 여주인공은 질색입니다. 매일을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는 것이 어디 뜻대로 되어야 말이지요. 조금도 원하지 않았으나 아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이별이 찾아왔고 마음이 아파서 울다가 몸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몸에 지워지지 않을 큰 흔적 하나를 갖게 되었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상처라 부르지 않고 흉터라고 부릅니다. 흉터는 만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가로 겪었던 아픔들도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 책을 끝내고 무척 즐거웠습니다. 다 괜찮아졌음을 느꼈고 무엇보다도 사랑에 대해 제법 용감해진 나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지 않게 해준
내 마음에 지지 않은 햇살, 내 사랑하는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고 해놓고 못나고 못난 모습을 보여버린 제 손을 끝까지 꼭 잡아준 부모님께 특히, 그리고 당신에게도. 2013년 9월 가을의 시작. 정현주. 신 1. 가장 행복한 순간 곁에 있는 사람. 동네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흘려 말했었다. 치장하고 나가야 하는 관계 말고 집 앞을 산책하는 기분으로 걸어 나가서 편의점 앞에 나란히 앉아 맥주도 마시고 함께 만화책도 빌려보는 사이. 어느 날 저녁을 지었는데 생각보다 맛있고 양이 넉넉한 날, 우리 집 와서 밥 먹어,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며칠 전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했었다. 매일 저녁 여자는 퇴근 후 학원을 다니며 영어 회화를 공부했다. 여자는 여행을 좋아했지만 처음엔 낯선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으나 점점 그 낯선 곳의 사람들이 궁금해졌다. 낯선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을 만나 그곳의 문화를 경험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좋았다.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거웠다. 매달 1일 새로운 클래스가 시작되었다. 7월의 클래스에서 여자는 흥미로운 사람 하나를 발견했다. 자기 소개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에 필요해서 승진하기 위해 업무에 필요해서라고 이유를 말했지만 유독 한 남자만 달랐다. 다양한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자신과 똑같은 이유를 가진 남자라니. 그날 이후 여자는 남자가 하는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여자는 버스를 기다리다 남자를 보았다. 그들은 서로 목례를 나누고 같은 버스를 탔다. 남자가 여자에게 어느 동네에 사느냐 물었다. 여자가 대답하자 남자는 같은 동네라며 좋아했다. 두 사람은 버스 한 정거장 사이에 살고 있었다. 좋네요. 동네 친구가 있었으면 했는데. 남자가 말했다. 마음을 들킨 듯하여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이내 내려야 할 곳이 되었다. 인사를 하는 여자에게 남자가 물었다. 혹시 혼자 저녁 먹어야 하면 같이 먹지 않을래요? 두 사람은 소박한 식사를 함께 했다. 그동안 여행한 곳에 관해 이야기했고 꿈꾸는 여행지가 같다는 사실에 즐거워했으며 자주 다니는 카페가 같은 곳임을 알고 좀 놀랐다.
헤어질 무렵 남자가 물었다. 평소에는 뭘 할 때 제일 즐거워요? 산책할 때라고 여자는 대답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남자는 내일 학원에서 보자며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멀어졌다. 집에 돌아온 여자는 청소를 했다. 왠지 모르는 이유로 저절로 그러게 되었다. 깨끗해진 집을 보며 웃고 있을 때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그 남자였다. 집 근처 공원을 찍은 사진 아래 단 한 줄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 그치면 우리 산책할래요? 짧지만 여자를 오래 웃게 하는 문장이었다. 앤 패디먼의 서재 결혼시키기에는 애서가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 뒤에 생기는 에피소드를 담은 책이에요. 책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몇 달 전 남편과 나는 드디어 책을 한 대 섞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안지 10년, 함께 산지 6년, 결혼한 지 5년 된 사이였다. 두 개의 서재를 하나로 합치는데 그들은 전쟁 수준의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책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방식도 달랐고 겹치는 책도 많아서 누구 것을 간직할지 결정을 해야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종종 충돌했지만 합의를 도출했고 마침내 서재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책의 첫 번째 챕터는 이런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나의 책과 그의 책은 우리의 책이 되었다. 우리는 진정으로 결혼을 한 것이다. 서재를 하나로 합치면서 두 사람의 세계는 더 깊이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책을, 아내는 남편의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관심 분야가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남극 탐험에 대한 책을 갖고 있었고 남편은 열대 지방에 관한 컬렉션을 갖고 있었죠. 서재를 합친 덕분에 그들은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됐어요. 더불어 책에 그어진 밑줄과 메모를 보면서 그동안 몰랐던 상대의 생각, 그 역사까지도 알게 됐죠. 그리고 대화가 이어졌어요. 저는 이 결혼이 무척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무척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스페인 여행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어느 날 저에게 그녀가 멋진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중에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여행을 좋아하는 제가 길 위에서 만난 여행을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나면 떠날 궁리를 하는데 그 시간이 무척 즐거워요. 여행 스타일도 비슷하고요. 내가 행복한 순간 그 사람도 행복하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서재 결혼시키기에 부부도 그랬어요. 지은이인 앤 패디먼, 그녀의 아버지는 출판사를 했고 어머니는 기자로 여러 권의 책을 썼죠. 책으로 가득한 집에서 자라나서 그녀 역시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조지 하우콜트, 시인으로 책에 대한 열정이 아내 못지않았죠. 책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두 사람이 만나 책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함께하는구나, 결혼했구나, 이렇게 느꼈다니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니 가장 행복한 순간 곁을 잘 보세요. 거기 평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이 웃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인연은 등 뒤에 있다. 여자는 오늘 그 사람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었다. 오래 동료로 지내다가 이제 막 두근거리는 사이가 된 참이었다. 본래 운전에 능숙했던 남자였는데 오늘은 서툴러서 꼭 초보인 것 같았다. 차선 변경을 제대로 못해서 옆 차선의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고 후진을 하다가 벽을 스치기도 했다. 당황하는 남자의 모습이 낯설어서 여자는 자꾸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겨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목이 마르다며 커피를 한 잔 사달라고 했다. 커피를 아껴 마시며 그는 차창 밖에 있는 여자의 집을 올려다보다가 자신의 어릴 적 추억을 꺼내었다. 7살 때 집을 잃어버렸던 이야기. 이사를 하던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집 정리하느라 바쁘시니까 라면을 끓여 먹자면서 집 앞에 있는 가게에 가서 라면 몇 개를 사오라고 하셨죠. 근데 라면을 사들고 돌아서니까 우리 집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 이사를 했으니 그럴 수도 있었죠. 좀 헤매다 보니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어요. 할 수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우리 집이 어딘지 아냐고. 혹시 우리 집을 모르냐고. 길 가는 사람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한참을 헤매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골목 끝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오자 나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은 바로 옆 골목에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 두고 멀리서 찾았지 뭐예요. 이야기를 끝내고 그는 여자를 보며 웃었다. 남자와 헤어져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꾸만 남자의 미소가 생각났다. 어쩌면 같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참 좋겠네. 여자는 가만히 웃었다. 고개를 돌려보면 바로 거기 그 사람이 있었는데 멀리까지 가서 참 오래 헤맸다. 사랑을 찾아 멀리까지 갔었다. 바로 앞에 나를 보고 웃는 참 따뜻한 사람이 있었는데. 영화 Only You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운명이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일까? 혹 우리가 선택하고 믿는 것이 그대로 운명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영화의 주인공 헤이스는 어려서부터 내 운명의 짝은 누구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궁금한 나머지 11살 때 생일에 점을 쳐보았는데 너의 짝은 데이먼 브래들리라는 답을 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어느새 잊고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드레스를 가봉하던 날이었어요.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데이먼 브래들리라고 했습니다. 헤이스의 오빠 친구라면서 지금 이탈리아로 출장을 떠나려는 참이라고 했죠. 헤이스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로마까지 날아가서 헤이스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헤이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신이 데이먼 브래들리라고 말합니다. 정말 운명이었냐고요? 아니었어요. 그는 헤이스가 마음에 들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죠. 남자는 정중히 사과를 하고 운명의 남자를 찾는 일을 돕기로 합니다. 결론은 예상한 대로예요. 둘이 사랑에 빠졌죠. 어쨌거나 영화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멀리까지 가서 한참을 찾았지만 운명의 상대는 바로 옆에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 운명에 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스토리로 빨간 끈의 인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전설이지요. 보통의 인연은 하얀 끈으로, 하늘이 맺어준 특별한 인연은 빨간 끈으로 이어져 있다고 하죠. 흔히 알려진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빨간 끈은 아주 길다는 사실이죠. 몹시 길어서 그 끝에 누가 있는지 금방 찾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멀리까지 가서 헤매야 등 뒤에 끈이 팽팽하게 당겨오고
그런 후에 뒤를 돌아보면 거기 오래 찾아 헤매던 자신의 짝이 서 있다는 겁니다. 멀리까지 가기도 하고 또 오래 헤매야 알 수 있으나 사실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지요. 인연은 이미 옆에 있습니다. 바로 등 뒤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찾지 못하고 오래 방황하는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다 보물을 찾아가는 즐거운 과정이고 스스로 보물이 되는 시간인 것이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 보내셨나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곁들여 흘러갈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행을 뿌리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그 사랑이 오늘 밤 여러분 가슴 속에 풍성히 뿌리 내려서 기쁨이라는 또 만족이라는 그리고 평안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주렁주렁 달리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책을 듣다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